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든요. 여러분들 파스를 대부분 다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예전에 제가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이제 그런 패널 중에서 이제 파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 파스를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다 이게 손목, 팔꿈치, 무릎 앞쪽 이런 데다 이제 파스를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의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되려면 피부가 얇은 쪽이 좋겠죠. 아무래도 피부가 두꺼운 쪽보다. 그래서 팔목도 어때요? 여기보다는 이 안쪽이 피부가 더 얇아서 유효 성분 흡수가 좋아요. 팔꿈치도 이쪽보다는 여기 안쪽이 피부가 얇죠. 그래서 흡수력이 더 좋고요. 무릎도 어딜까요? 오금 쪽이죠. 오금 쪽에 붙이고, 이렇게 관절 쪽에서도 이렇게 피부가 얇은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붙여주는 게 파스의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꿀팁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 아파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거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그런 통증이 있고 병원에 잘 때마침 잘 오셨네 하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좀 몸이 좀 뻐근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단순한 근육통입니다. 근육은요 회복력이 빨라서 사실 침 맞거나 뭐 추나를 받거나 뭐 그런 뭐 수기 치료라든지 침 치료를 해주면 좀 더 빨리 좋아질 뿐이지, 안정만 해도 좀 뻐근한 근육통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통증 중에서도요, 일단 날카로운 통증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관절의 가동성이 좀 떨어져. 그리고 좀 붓기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약간 방사통이라고 하죠. 그 통증이 뭐 관절 그 부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뭔가 통증이 쭉 뻗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방사통이라든지 붓기라든지 가동력이 떨어진다, 그런 통증들은 여러분들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절 부위에 실질적인 손상이 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을 예를 들면 연골이 찢어졌다든지 인대가 좀 뭐 그런 경우에는요, 상처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에. 그래서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과 더불어서 붓기, 열감, 뭐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적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병원 가서 제대로 전문의의 검사를 받거나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비뒀다가는 괜찮겠지 내비뒀다가 상처 부위가 더 벌어지거나 또 그 부위에 감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더 문제가 커져서 뭐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또 방사통 얘기했잖아요. 방사통. 이게 보통 이제 방사통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픈데 통증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디스크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저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관절염이 생겨도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염이나 관절염이나 신경이나 관절의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방사통이 나타난다, 그래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사도 이제 종류가 많죠. 근데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 뭐 이런 주사도 있고요. 뭐 솔직히 뭐 한의사들도 주사 놓잖아요. 약침, 봉침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전한 주사는 어떤 거냐? 양방 쪽에서는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성분인데 뭐 계란 흰자 성분 같은 건데,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번씩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관절에 윤활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관절 윤활액이 부족해지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도리에다가 기름칠 해준다든지 엔진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연골주사예요. 특별하게 뭐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방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사들이 쓰는 뭐 약침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한약에서 유해성분 추출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한의사들이 쓰는 봉침 같은 경우에도
꿀벌에서 아피톡신 성분을 추출해서 알러지 테스트상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이 한해서 놓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큰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주사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뼈 주사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할머니들 뭐 무릎 관절 아프면 이거 만지러 많이 갔는데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어떻게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좀 심각하신 분들은 골밀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면역계통도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 주사 자주 맞으시는 분들 얼굴 보면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 있어요.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에요. 예, 스테로이드 맞다 보면은 그렇게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별로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주사들을 맞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점이 뭔지, 습관과 자세가 뭔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자세와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적절한 운동법을 통해서 몸을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육량을 길러서 근육의 탄력성을 또 높여줘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한 치료법을 권장합니다. 관절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게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 예, 무릎 관절 운동법. 또 무릎도 워낙에 주변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항상 운동이라는 거는요, 이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은요, 또 누워서, 아까 허리도 누워서 했죠? 누워서요,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똑같이 90도 올리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건을 이용하시죠. 수건. 손을 가지고 발바닥에다 딱 걸친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쭉 올린 상태에서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위에 있는 대퇴, 직근, 햄스트링 이런 근육들이 쭉 늘어나겠죠? 종아리 근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15초 정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수건을 걸치고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스트레칭.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근만성 통증에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통증이 급성으로 나타나도 무릎을 굽히지 않고 편 상태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없이 통증 컨트롤도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 강화 운동 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의자 앉은 상태도 할 수 있어요. 의자 앉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쭉 뻗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퇴사두근, 허벅지에 힘을 꽉 준 상태에서 10초에 15초는 버티는 거죠. 그리고 반대발도 이렇게.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꽉 주는 거죠.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엉덩이, 그리고 뭐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뭐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때는요, 무릎이라는 거는요, 사실 90도 이상 굽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T 센터 가면 스쿼트 많이 하시는데, 스쿼트 하다가 무릎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너무 과하게 구부리니까. 그리고 중량을 또 이구하니까. 근데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 또 근력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벽을 이용한 스쿼트. 이 벽에다가 등을 딱 대시고 엉덩이랑 등을 딱 댄 상태에서 그대로 스쿼트처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90도 정도 내려왔다 싶으면 스탑하고 다시 올라가셔야죠. 왜냐하면 90도 이상 구부리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대신 딱 90도 정도 됐을 때, 무릎이 됐을 때 한 3초 정도 버텨. 하나, 둘, 셋, 3초 정도 버텨서 대퇴사두근하고 엉덩이 쪽에 뭔가 힘이 쫙 주어진 느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10회 정도 반복하고, 그것도 무릎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운동 너무 많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계속 걸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답은 걸으셔야 합니다. 아파도. 그렇다고 해서 막 무릎 안쪽이 막 찌르는다 통증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으라는 게 아니라 통증이 덜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걷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걷기 운동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쓰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걷기 운동이거든요. 예.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무릎의 윤활액 분비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연골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걷기 운동이 좋은데, 걸으라니까 여러분들 맨날 쇼핑하시는 분도 있어요. 쇼핑하면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정확한 걷기 운동에 좋은 운동화를 딱 신고,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다 모든 게 운동에 집중이 돼야죠. 그래야지 정확한 근육이 쓰임새를 알기 때문에 정확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쇼핑하다 여러분들 발목 삐끗한 사람 많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그렇게 하는 운동이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은 무릎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단 강도를 잘 조절하시되 여러분들 뭐 만보를 꼭 걷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나이에 맞게끔 젊은 사람들 좀 많이,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7,000보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걷는 시간 일주일에 150분, 보건복지부에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주 5일 정도 운동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30분 곱하기 5일이면 150분이니까. 그리고 운동 강도는요, 걸을 때 너무 살살 걷지 마시고 보폭을 평상시 보폭보다 좀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음이 좀 빨라지겠죠? 보폭을 한 조금 더 넓게 걸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넓혀서 그렇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제 목숨보다 소중한 게 목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목. 목은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있고 또 아래로는 몸통과 머리를 연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을 통해서 혈관과 신경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목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목을 안 좋게 하는 최악의 자세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제가 사실 진료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됐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허리 디스크 환자 더 많았어요. 목 디스크 환자보다. 그냥 병원에 오면 제가 한방제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디스크 환자를 많이 봤는데 비수술로. 근데 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점점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지면서 모든 게 스마트폰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죠? 이거 제가 나온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봐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나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 목은요 정말 중요한 게 머리 무게가 몇 킬로 같아요? 5에서 머리가 큰 사람은 7킬로. 여러분 볼링공 있죠? 볼링공 쳐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이 볼링공을 이렇게 목이 쫙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링공을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은 좀 들만하죠? 근데 이렇게 앞으로 해서 들려면 어때요? 이 팔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목도 똑같아요. 고개 이렇게 숙여주면 목에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무게가 5에서 7kg다 했을 때 목을요 한 30도만 이렇게 기울여서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머리의 무게가 5에서 7kg가 아니라 15kg가 이 목에 걸리는 거예요. 더 숙여볼까요? 60도. 그럼 몇 킬로? 30kg가. 이거는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30kg가 목에 부담이 걸려요. 그러면 목이 긴장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목뼈가 점점 C자 커브가 없어지고 변형이 오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하고 거북목이 되면 삶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왜? 항상 목 주변이 긴장돼 있으니까. 근긴장성 두통, 그리고 눈도 뻑뻑하고 시력도 떨어지고요. 비염도 와요. 정말로. 그 턱관절도 안 좋아지면 귀에서 소리도 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것 때문에, 목 자세 때문에 결국 검사상 뭐 MRI 뭐 머리를 찍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비인후과도 이상 없는데 본인이 그냥 불편하고 아파. 왜? 이 척추에 변형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악의 자세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오랫동안 보는 거다. 왜? 머리가 무게가 있는데 머리 무게를 그만큼 더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떻게 안 봐요?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말고 이렇게 좀 턱을 당기고 이렇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오래 주무시죠? 8시간, 5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주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면 자세와 연관을 시켰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또 베개죠, 베개. 그러면 어떤 베개를 써야지만 잠에 도움이 될까? 목침같이 뭐 너무 딱딱한 베개 같은 거를 하면 좋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은 딱딱한 베개는 아닙니다. 머리를 딱 기댔을 때 베개가 한 5cm에서 7cm 정도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는 정도의 베개가 좋고요. 뭐 라텍스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좋고요. 똑바로 누웠을 때는요, 여러분
목 쪽에 이 곡선을 살려주는 이게 굴곡이 있는 베개. 그렇다고 해서 목만 굴곡이 있고 고개가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은 너무 과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뒤쪽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너무 높지 않고 한 5에서 7cm 정도 똑바로 누웠을 때 그 정도 높이의 베개를 베되 목 뒤쪽과 그리고 머리 쪽에도 같이 쿠션을 벨 수 있는 그런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계속 똑바로 못 주무시죠? 그러면 어떻게 주무세요? 옆으로 주무시죠? 옆으로 주무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반짝하게 되려면 이 머리와 어깨, 이 높이 정도의 베개를 베는 게 좋아요. 그게 보통 한 15cm 전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주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엎드려 주무시면 안 돼요. 엎드려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목이 옆으로 이렇게 꺾이죠. 그죠? 엎드려 주무시는데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숨을 못 쉬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옆으로 고기가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뼈도 틀어지고요. 턱관절도 틀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척추의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각종 목 디스크뿐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1.5 거북목을 예방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질문하는 게 목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법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목이 많이 다쳐요.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아주 근육이 조그맣고 얇기 때문에 저는 목을 강화시켜주기보다는요. 목은 주로 스트레칭 운동법 위주로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법은 뭐냐면요. 목을 승모근이 어딘지 아시죠? 목 주변에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목에서부터 등까지 연결된 근육인데 이거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주느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서서도 할 수 있지만 앉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한쪽 손은 그냥 의자 밑에 딱 넣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서 있을 때는 한쪽 손을 이렇게 밑으로 쭉 잡아당겨서 떨어뜨리시고. 자, 저는 앉아 있으니까 이제 의자 밑에다가 손을 딱 넣고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귀 위쪽에다 딱 대시고 머리를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닙니다. 45도 각도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45도 각도로. 그래야지만 여기 승모근이 늘어나요. 여기가. 여러분들 항상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어깨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얘기하죠. 여기에 동자승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사실 어깨가 아니라요. 목이에요, 목. 목이 일자목이 돼가서 승모근 긴장된 거지. 어깨는 여기. 어쨌거나 하여간 요 부분이 늘어난다 생각하시고 자, 귀 뒤쪽에다가 딱 대시고 45도 이렇게 해서 속으로 10초 정도 쉬세요. 딱 내고. 그럼 반대쪽도 해야겠죠? 똑같이.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렇게 쭉 45도 10초 정도 이렇게. 일하면서 자주 이렇게 승모근 늘려주는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운동법. 너무 간단해요. 그냥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 보면 목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북목, 일자목 예방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손가락으로, 자, 허리 딱 펴고 반드시 앉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 2개로 턱을 딱 대고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뒤로. 그럼 턱이 당겨지죠? 턱이 당겨지면 요 목 뒤쪽에 살짝 늘어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속으로 10번을 쉬세요. 하나, 10초를. 그래서 떼고, 또 이렇게 대고 10초. 그래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뭐 10세트 그렇게 해주시면 목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목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하지? 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요 보면 목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고개를 못 돌려요. 이런 거 우리가 낙침이라고 하거든. 낙침. 베개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목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름 붙여 낙침이라고 하는데 베개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물론.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누워 있었거나 아니면 전날에 뭐 너무 긴장된 자세 일을 하다가 충분한 스트레칭을 안 하고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돌아가는 현상을 한강증, 낙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대부분 근육통이에요. 근육통. 그리고 목이 막 아프면서 점점 팔이 저려요. 손가락까지.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힐 수가 없어.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더 저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막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 누르는 사람들은 팔을 못 내려요.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더 잡아 당기고 저리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원장님,
목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대부분 환자들은 목 디스크 환자죠. 자, 그러면 팔 저린 거 없이 그냥 목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죠. 침 치료라든지 충화 치료도 너무 빨리 좋아지지만 뭐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목이 안 돌아가잖아요. 목이 안 돌아가니까 자, 손을요 이렇게 볼에다 딱 대세요. 볼에 대시고 이 손을 목을 이렇게 돌려서 민다 생각하고 이 손바닥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7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7초 정도 미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 7초. 그다음 숨 내쉬고. 자, 그러면 반대쪽도 해야겠죠? 이제 이 손바닥 미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멈춘 상태에서 밀어요. 어차피 목이 안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손을 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살살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최소한 뭐 처음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은 그래도 운전할 때 백미러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 저림 없이 갑작스럽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낙침이나 한강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 통증이 심하면서 팔이 저리다. 이거는 사실은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신경이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자칫하면 이거를 진통제를 먹고 뭐 더 열심히 일하고 좀 괜찮아 이렇게 일하면 나중에 손에 힘이 빠져서 이런 커피잔도 못 들어요. 이렇게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사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든 CT든 MRI든 전문의 선생님이 하자는 거 한번 검사를 하시고 어디 부위에서 신경이 얼마큼 느는지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팔이 저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을 뒤로 젖히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더 눌리고 더 손상받습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 주무시는 거 하시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어차피.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일어나셔서 좀 자꾸 걸으세요. 목 디스크 환자들도 허리 디스크 환자처럼 자꾸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증상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간에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정도 보존 치료, 수술 안 하더라도 전체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좋아지거든요. 손상반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계속 무리해서 일을 하면 결국엔 운동신경이 손상돼서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면 그때는 수술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관리하세요. 통증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통증은 몸에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쉬라고. 경고 줄 때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거를 너무 뭔가 계속 그걸 했던 습관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일하면서 보는 게 뭐예요? 컴퓨터죠. 예,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니터의 높이는요, 내가 딱 모니터 바라봤을 때 이 보는 정면 내 눈과 반듯하게 가거나 살짝 높은 정도의 모니터가 좋습니다. 이게 눈보다는 모니터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니까 아무래도 눈과 정면을 마주치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정도의 모니터 높이가 좋고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 쓰잖아요. 듀얼 모니터 2개. 그러면 보면 이제 내 중심을 두고 양쪽에다 이렇게 옆으로 배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제일 많이 보는 메인 듀얼 모니터 앞에 놓고 그리고 보조 모니터 옆으로 살짝 놓고 이게 나아요. 왜냐면 양쪽으로 그냥 똑같이 놓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목이 더 틀어지죠. 메인 모니터는 중앙에, 보조 모니터는 좀 옆에 이렇게 주는 게 목에 그래도 덜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니터는요, 여러분 손을 딱 뻗었을 때 이 손끝 정도의 달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모니터가 좋습니다. 네, 그 정도. 이 손끝보다는 좀 멀어지게 하는 위치. 너무 이 팔 길이보다 안쪽에 모니터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목이 또 이렇게 앞으로 좀 자꾸 빠져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고요. 또 환경적으로는요, 또 책상 높이 중요해요. 책상 높이. 책상 높이는요, 여러분, 이 딱 책상에다가 손을 올렸을 때 이 팔꿈치가 책상 높이보다 5cm 미만으로 떨어지는 높이 정도? 그 정도의 높이의 책상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요, 주무시는 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개,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누울 때는 목의 곡선이나 그리고 머리 뒤쪽에 베개를
같이 놔줘가지고 머리가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너무 높여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베개를 놓으시고 옆으로 누울 때는 머리가 너무 기우뚱하지 않게끔 15cm 정도의 그런 정도의 높이의 베개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요,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 하시겠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목이잖아요.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요, 감소가 돼요. 추간공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목뼈를 추간공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혈액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혈액 흐름에도 문제가 되고요. 뇌로 가는 혈액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뇌척수액이라고 아시겠죠? 뇌척수액? 뇌척수액이요, 뇌에 영양분도 주지만 그리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뇌의 노폐물을 자꾸 잘 청소를 해주는 뇌척수액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목이 거북목이 되거나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요, 머리에서 쭉 내려가는 뇌척수액이요, 뒤쪽에 있는 목 근육들이 긴장이 과하게 되면서 뇌척수액의 흐름이요, 막히게 돼요. 막힌다고 해서 안 흐르는 게 아니라 흐름의 저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뇌척수액이요, 뇌의 노폐물 분비를 잘 못해요. 그러면 뇌에 각종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유발 물질들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시죠? 치매 전 단계인데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뇌 질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의 건강은요, 결국에는 뇌 건강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목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뇌 건강도 좋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방제약과 전문이다 보니까 이 척추든 관절이든 수술을 하기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먼저 보존 치료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해야 될 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다.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최선의 선택은 보존 치료다. 그 최후의 선택이 수술이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랑말랑. 아기는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몸이 뻣뻣해서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 몸이 옛날과는 다르게 뻣뻣하고 굳어 있다. 이건 내가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근육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 많이 해서 말랑말랑한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